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도 방역에 비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씨, 그동안 소위 애국운동하느라 땅에 쌓아놓은 재물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 아내 명의로 된 16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내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35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 올 때에 지금 현대 반포 아파트 그 재개발하는 거 있지 현재. 그게 40억입니다. 40억. 그걸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딸이 하나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그 반포 아파트를 사서 줬어요. 우리한테 결혼할 때에. 근데 내가 6개월 딱 살고 가시방석인 거야. 너 이 집에 살면 지옥 간다. 이 집에 살면 지옥 간다. 이 집에 살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내가 그 아파트를 팔아서 우리 교회 개척하는 데 썼으면 내 말 안 해. 이걸 전 재산을 정리해서 지나가는 거지들 전도사님한테 다 줘버렸어. 재산을 다 팔았다 버렸습니다. 소위 애국운동을 하면서 가진 재산이 없다고 알려진 전광훈 씨. 설교에서 누누이 청빈을 강조해왔습니다. 자신이 성자로 불렸다고도 주장합니다. 내가 딱 가면요, 세상 사람들 부동산 있는 아저씨 사람들이요, 이래서 날 보고 저기 성자가 간다. 이 시대에 성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 전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나 단체의 이름은 청교도나 프리턴인데 이 역시 청빈의 대명사입니다. 전 씨는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교회 인근 사택에서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에는 전 씨가 호화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14억여 원, 현재는 16억 원을 호가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67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67평은 지금 나오면 15억, 16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55, 60, 66, 67, 67평은 이쪽을 보고 있고요. 이 동네에서 이게 제일 비싼가 봐요. 그렇죠. 주상복합이 아시다시피 대형 평수가 수요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대형 평수를 안 짓다 보니까 네. 물건이 희귀해지겠죠. 네. 그러면 오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전광훈 씨에게 부동산 취득 경로 등을 묻고자 했으나 격리 치료 중인 전 씨와 연락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광훈 씨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압류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 전광훈 목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지진 않아요. 처가. 그래서 대신 제가 부담할 수 있는 거는 가구들 있잖아요. 동산들, 일상 가재도구 그런 것들은 공유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돼요. 집행이 안 돼요. 그래도 와이프가 살 수 있는 자금 축적가 되나 모르겠네. 그 계약 등기 자체가 명의신탁이라는 게 나타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남편의 불법에 대해 아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전광훈 씨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조직적으로 방역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교회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 나온 거는 교회는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가 힘들 거다 뭐 이런 기사. 근데 그거는 총유기 때문에 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의 형태랑 상관없이 집행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포인트를 약간 잘못 잡은 거예요, 거기는. 교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부분을 봐야 된다. 청빈을 강조했던 목사. 애국과 신앙심으로 포장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 전광훈 씨.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